자, 2024년 갑진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일간별 운세죠. 이번에는 갑목일간하고 을목일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목일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갑목일간이 보면 갑목일간이 이 갑진년을 만났죠. 갑진년을 만났는데, 자, 그러면, 자, 먼저 보면, 갑진년은 갑목일간이, 보면 이제 비견이죠. 갑이 갑을 본 거니까. 이제 비견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방향을 보면서 어깨를 나란히 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비견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힘이 되는 그런 동업자라든지 협력자를 만난다는 거고, 뭐, 익숙한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수월하게 일을 좀 풀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뭐 갑목일간이 갑을 만난 거니까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갑이 갑을 만나면 이제 거울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거울 앞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옴매무새도 뭐 가다듬기도 하고요. 뭐 새롭게 변화하고 변신을 꾀하기도 하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갑을 보는 형태의 운의 개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운을 보는 방식 중에서, 이제 갑년이 오면서, 이렇게 갑년이 오면서, 이제 사주에 이제 기토가 있든 없든, 기토하고 합을 하죠. 갑기합을 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갑목에게 기토는 이제 재성이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팔자에 있든 없든 기토가 합을 한다는 거니까.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라든지 고정수익과 관련된 일이죠. 이제 합을 하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상승적인 직장 변화라든지 뭐 자격증 취득 이런 일에 더 애착을 갖는 거죠. 경쟁적 환경이 몰리니까, 더 애착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갑목운이 오면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목이 또 뭐냐면, 이 갑진이나 갑목이 오면서 무토를 극하죠. 무토를 극하게 되는데, 극하면은, 이제 갑목일간에게 무토는 이제 편재죠, 편재. 편재지만 어떤 거냐면 힘들고 불편한 기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갑목운이 오면서 불편한 일을 덜어주기도 한다. 힘을 합해서 비견이니까 이제 힘을 합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힘을 덜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비견 갑목운이 오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자, 다음에 지지를 보면은요. 자, 지지는 갑목일간이 지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토죠. 지지가 진토면 이제 편재, 뭐 십성은 편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12운서는 이게 쇠지라고 해요, 쇠지. 12운서 쇠지에 해당하는데, 근데 갑목일간이 진토에서는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을목, 겁재에게 주도권을 내줬죠. 갑목이 진토에 뭐 쇠지지만 을목 자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토에서 을목 새싹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갑목 뿌리는 오히려 이 시기에는 쇠지, 그러니까 쇠지죠.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쇠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갑목일간은 올해 어떤 거 연륜과 노하우로 포용하면서 다스리는 거니까 직장인은 후배나 아랫사람에게 일단 배려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업자도 마찬가지. 자신이 앞장서서 일 처리를 하기보다는 주로 아랫사람에게 배려하고 맡겨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갑목일간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겠는데요. 일주별 운세. 자, 일주별은 이제 6개가 있죠. 그게 이제 갑인, 갑오, 갑술. 그 다음에 갑자, 갑신, 갑자, 갑진. 이렇게 이제 6개가 있는데, 일주별을 각각 알아보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주별 운세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은, 신년 운세는 반드시 복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복이 오는 건데요. 복채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채는 뭐냐면, 구독하고 좋아요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하시면 2024년 매월 운세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바로 일주별 운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별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 갑인, 갑오, 갑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인부터 볼게요. 근데 이제 옆에 보면 이게 뭐 대해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사중금, 산두화 이렇게 이게 이제 나부 모행이라고 그래요. 나부 모행. 나부 모행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세를 말씀드릴 때 요거 갑진년은 이제 복등화라고 이렇게 여기 있죠. 복등화. 이런 기운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운세를 읽어드리는 하나의 개념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니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부 모행을 찾아보시면 알고요. 자, 일단, 그래서 먼저 갑인일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인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먼저 사업자는 올해 새로운 일을 벌이게 되는데, 순간적인 판단으로 갑자기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재물 손실이 따른다. 자, 그 다음에 직장인은 직장 변동운이 있는데요. 건강 문제로 일시적인 휴직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은 전공을 바꾼다든지 진로를 수정하는 운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운세가 1년 내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한 달이 있는데요. 자, 먼저 상승하는 달 얘기하면, 상승하는 달은, 여기 이제 올별 기운이 나와 있는데, 상승하는 달은 2월하고 3월이고요. 2월, 3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이거는 양력 8월하고 9월입니다. 8월, 9월. 이때 운세가 1년에서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하락한 시기를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갑오일주로 넘어갈게요. 갑오일주. 자, 갑오일주를 보면은, 먼저, 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올해, 구설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대인관계, 특히 신경 쓰는 게 좋고요. 자,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올해 취급 품목을 바꾼다든지 업종을 바꾸는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재물로는 고정수익 외적으로 부가수익이 있죠.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위로금, 지원금 뭐 이런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고요. 들어온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말씀드리는 게 자, 올해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먼저 상승하는 달. 갑오일주 상승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10월, 11월 이게 상승달이고요. 하락하는 달, 하락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달은 양력 4월하고 5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술일주를 보겠습니다. 갑술일주를 보면은 자, 올해는 만나는 사람을 줄이는 해죠. 그래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기운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직장인은 지금 갑술일주하고 있습니다. 갑술일주. 직장인은 본사에서 지사로 가거나 서울에서 지방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는 운이고요.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은 부부나 연인은 장거리 연인은 장거리 연애고 부부는 주말 부부가 좋습니다. 그리고 짝이 없는 사람은 올해 급하게 가까워지는 해가 됩니다. 빨리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신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승하는 달은 좋아지는 시기는 양력 6월하고 7월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조심해야 되는 달은 양력입니다. 11월, 12월입니다.
이때 하락하니까 이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바로 갑신일주, 갑자일주, 갑진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갑신일주부터 보면은, 자, 갑신일주는, 자, 직장인은 실적이나 성과가 일단 좋은 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료나 윗사람의 도움이 많은 해다. 그리고 승진이라든지 상승적인 직장 변동이 있는 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올해 취업운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준비해서 시작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외국 진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나 이동운도 있다. 원하는 시기에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세가 상승을 한다, 하락한다. 상승달과 올라가는 거죠. 하락하는 달. 떨어지는, 운세가 좋아지는 달, 나빠지는 달. 일단 먼저 상승하는 달. 막혔던 일이 풀리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때 양력 8월하고요, 9월이고요. 양력입니다.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조심해야 되는 달은 양력 2월하고 3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일주를 보면요. 갑자일주. 갑자일주는, 자, 몇 년 전에 보류했던 일이라든지 미뤄왔던 일을 다시 꺼내서 마무리하는 해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일이 풀리는 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대인관계라든지 송사 문제, 또 채무 문제, 이런 일들이 해결되는 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헤어졌던 연인이나 부부가 올해는 다시 만나는 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재물운은 투자하면 손실운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상승하는 달, 올 한 해 상승하는 시기하고 하락하는 시기를 알아보면, 올해 운에서 상승하는 시기, 막혔던 일이 풀리고 좋아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양력 4월하고 5월이고요. 하락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11월, 그 다음에 12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갑진일주를 보겠습니다. 갑진일주. 자, 갑진일주는 일단 직장인은 외국 출장이라든지 해외 근무를 원하면 가능한 해가 되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올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운이죠. 그 다음에 사업자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운이고요. 확장이나 분점을 내는 운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올해는 직원의 도움이 많은 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연인이나 부부는 올해 이별운, 이혼운이 있죠. 신중하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하고 하락하는 시기 말씀을 드리면은, 자, 상승하는 달, 막혔던 일이 풀리고 좋아지는 달이죠. 이 시기가 언제냐면 11월하고 12월이죠. 11월, 12월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하락하는 달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달은 양력 6월하고요. 7월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목일간 각 일주별 운세를 알아봤고요. 바로 을목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바로 을목일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갑진년을 만났죠. 갑진년을 만나면, 자, 일단 천간을 어떻게 됐나요? 갑인목이 어떻게? 겁재죠, 겁재. 겁재는 일단 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천간 간목이 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단 일으키는데, 먼저 간목이 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연운에 간목이 오면서 사주에 기토가 있든 없든, 이 기토하고 합을 하죠. 그러면,
을목일간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 기토가 편재죠, 편재. 편재가 움직이죠. 기토를 간목이 합해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을목일간은 올해 어떻게 되냐면 괜한 일에 개입해서 손해보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어부지리 할 수 있다.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간섭하고 끼어들면 손해고 팔짝 끼고 구경하면 이익 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런 거죠. 그동안 신경 쓰였던 일들이 어떻게 주변에서 지 알아서 정리된다. 뭐 이런 행운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간목운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간목이 오면서 무토를 극하죠. 무토를 극한다는 건 사주팔자에 무토가 있든 없든 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간목이 기토를 합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무토는 을목이 생활하는 터전이기 때문에 간목이 무토를 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판을 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던 일을 서둘러서 마무리한다든지 떠난다, 뭐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갑자기 직장을 바꾼다든지, 그 사업자는 아니면 뭐 폐업을 한다든지 갑작스러운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이렇게 을목일간에게 불편한 일이 많아진다 라고 볼 수 있고, 금전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 거죠. 자, 다음에, 지지를 보면, 지지는 이제, 을목이 지지 진토를 보면, 10성은 정제죠, 정제. 그죠? 정제고, 12운석 이제 관대지라고 해요, 관대지. 자, 진토에서는 을목이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시기죠, 그죠? 계절로 보면 봄이니까. 자, 이런 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을목이 원하는 환경에서 수월하게 자기 일을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을목일간 일주별 6개가 있죠.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겠는데 그 6개가 을해 일주, 을묘일주, 을미일주가 있고요. 을사일주, 을유일주, 을축일주가 있는데, 자,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을 드리면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을 하시면 2024년 매월 월 운세도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일주별 운세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을해가 있고, 을묘가 있고, 을미가 있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보면요. 자, 먼저 을해 일주부터 보자. 산두화, 이건 나무 모양이고요. 자, 올해 투자는, 지금 을해 일주입니다. 투자는 손실운이죠. 그래서 문서 거래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올해는 하는 일이 좀 바뀝니다. 하는 일, 이렇게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 뭐 새로운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시작하는 운이죠. 그 다음에 외부 활동이 많은 사람은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유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먼저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상승, 하락. 상승하는 달은, 자, 일단, 막혔던 일이 풀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언제냐면, 5월이고요. 6월입니다. 양력이죠. 양력 5월, 6월. 그 다음 하락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11월 하고요. 12월 되죠. 11월, 12월.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을묘일주로 넘어갈게요. 을묘일주. 자, 을묘일주를 보면 자격증 시험이나 취직시험, 승진시험, 이런 각종 시험운이 좋은 해다. 그리고 부동산 문서, 계약 문서도 좋죠. 또 예전부터 준비해오던 부업을 시작하는 운이고요.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알아보면, 자, 먼저 상승하는 달은 막혔던 일이 풀리고 좋아지는 달 얘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월하고 양력이에요. 2월하고 3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은 양력 7월하고 8월입니다. 이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바로 을미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을미일주. 자, 을미일주를 보면 친구나 동료하고 실속 없는 일을 만들어서 손해보는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올해는 특히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죠. 돈 나가는 운이다. 문서를 잘못 잡아서 손해보는 운이니까 투자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부부나 연인은 올해 다툼이나 갈등이 심해지는 해다. 이별 운도 있습니다. 양력 2월, 5월 특히 유의하시고요. 올해는 애정 문제로 인해서 구설수도 있습니다.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올 한 해 좋은 달과 안 좋은 달을 찍어서 말씀드립니다. 1년 내내 좋거나 1년 내내 나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자, 그래서 이 시기를 보면, 자, 먼저 상승하는 달은 막혔던 일이 풀리고 좋아진다는 개념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게 언제냐면 양력 9월하고 10월입니다. 양력 9월, 10월.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는 양력 3월, 4월. 3월, 4월. 이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또 있죠. 뭐로 넘어가냐면 을사일주, 을유일주, 을축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을사, 을유, 을축일주. 자, 보면은 을사일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일주는 그 직장이나 모임 이런 곳에서 시비나 구설수, 특히 이성 간의 문제 유의하시고요. 이성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양력 7월, 8월 이 시기 양력 7월, 8월 이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때는 부부운도 안 좋은 시기죠. 부부운도 안 좋은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올해는 갑작스러운 수술수가 있다.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미용수술이라도 하고 넘어가는 운이죠. 양력 3월, 4월경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세금이나 벌금, 과태료 이런 문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하고 하락하는 시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세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막혔던 일이 풀린다라는 개념으로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양력 11월하고요. 12월입니다. 이때가 운세가 좋아진다라고 보고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안 좋아지는 시기는 언제냐면 양력 5월하고 양력 6월이죠. 양력 5월, 양력 6월입니다. 다음에 바로 을유일주로 넘어가면요. 을유일주는 자, 직장인은 윗사람이나 귀인의 도움이 있는 해죠. 윗사람이나 귀인, 승진하거나 직급이 상승하는 해다라고 보고요. 동료들하고 관계는 근데 불편하더라. 관리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나 하청, 그 다음에 용역, 이런 업종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올해 성과가 좋은 해죠. 그리고 부부나 연인은 다툼이나 갈등이 많아지는 해다. 양력 7월, 8월. 양력 7월, 8월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한 해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하고 하락하는 달을 알아보면 먼저 상승하는 달. 그러니까 막혔던 일이 풀리고 좋아지는 달이 언제냐면 7월이고요. 8월이고요. 7월, 8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2월하고 3월입니다. 하락하는 달. 자, 다음 바로 을축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을축일주를 보면은 자, 종교나 철학, 출판이나 문화예술 관련 이런 정신적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올해 발전하는 해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 투자는 손실운이다. 돈 거래하면 막히는 운이라고 말씀드리고 대출이나 금전 부탁할 일이 생기니까 올해는
금전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새롭게 만난 이성과는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양력 7월, 양력 12월 이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하고 하락하는 시기를 알아보겠는데요. 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는 막혔던 일이 풀리고 좋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양력 3월하고 4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기, 조심해야 되는 날은 양력 9월하고 10월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목일간하고 을목일간 운세, 2024년 갑진년 운세 알아봤습니다.